예. 윤관석과 이성만은 다르다. 바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먼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무소속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게 증거인멸 우려인데,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 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잖아요. 검찰이 좀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봉투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걸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캠프에 자금 전달한 거는 인정 안 하시나요? 예, 그거 인정 안 해요. 심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2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영회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보신 것처럼 이성만 의원과는 달리 윤관석 의원은 비교적 짧게 얘기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만 의원 얘기는 현직 모 장관은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지만 계속 얘기를 하네요. 민주당에서는. 난 성실히 알렸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3시간 만에 끝이 나긴 했는데 여러 법조계에서 혹은 기사가 나온 걸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윤관석 의원의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고 뭐 여러 예상을 하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윤관석 의원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관련된 사람들 중에 강내구 감사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에 박모 보좌관도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그 박모 보좌관이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까지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주장을 뭐 백날 했지만 결국은 안 되고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박 보좌관 말대로 하면 중요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도 국회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구속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중에서도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7월 11일에 강내구 감사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내구 감사가 윤관석 그 의원한테 돈 준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녹취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내구 감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당대표가 됐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누굴 시켰습니까? 윤관석 의원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앞뒤 전후 좌우가 딱딱딱 맞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유일한 제가 봤을 때 변수는 뭐냐면 재판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담당하고 있는 그 부장판사가 그 강내구 감사가 두 번째 구속이 됐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만에 구속이 됐죠. 첫 번째는 기각이 됐었는데 예. 그때 그 강내구 감사를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이번에도 또 이제 영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증거인멸을 단정하기 어렵다. 뭐 회유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판사님이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혹시 풀려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다 구속이 될 거를 이제 각오를 하고 아마 지금 계시지 않을까 구치소에서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심스럽지만 좀 전망을 해본다면 구속 여부, 구속될 가능성은 윤관석 의원 쪽이 더 크다. 뭐 이런 전망을 좀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저희도 한번 이러면 오늘 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번 돈봉투 사건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에도 관심이 좀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었습니다. 인사드리려고 요청 못 들어가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요청 못 들어가서 아이고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랑 하지마 어색해. 네? 카메라 보는다. 표결을 앞둬서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시에 저런 읍소가 뭐 부결을 이끌어야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두 사람은 무소속 신분이죠. 민주당 의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어떤 거취 문제가 일단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검찰에는 20명 정도를 이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뭐 이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거취 문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검찰의 초점은 결국은 이제 돈 받은 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로 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돈 받은 의원들이 만약에 특정이 될 경우에 이것 또한 새로운 또 저는 뭐 이 민주당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만약에 이게 뭐 돈 받아서 나중에 또 불체포 특권 행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지금 휩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의 거취 문제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 가장 시선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일 텐데 인간 사냥 아니냐라는 표현, 뭐 장외에서 꽤 많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구속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은 좀 내부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이 구속영장 심사를 두고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논평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그나마 익명 인터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의견을 밝히기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일관된 입장은 그겁니다. 일단 탈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동시에 이 법적인 면으로 조금 살펴보자면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사실 지난번에 한번 영장을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부결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하는 이 검찰의 모습을 두고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박영숙 특검 같은 사례를 보면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됐다가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이. 그랬을 때에는 뭔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추가가 되거나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저번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의 입장과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있냐 이런 시각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적법하거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움직임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각이 한쪽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게 영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사실 검찰이 엄청나게 중대한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수사의 이 바로미터, 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선이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탑 시작부터 흉악범죄 얘기 그리고 야당 관련 검찰 수사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쉼 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잠시만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좀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보고 다닐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다녀야 되겠습니다. 요즘 그 귀에 꽂는 이어폰 안 끼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좀 주변 경계 살펴야 된다고. 그만큼 좀 엄중한 상황이에요. 예. 묻지마 흉계난동은 조선시대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어려운 나라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해주셨고요. 예. 김은경 위원장만 자존심 있고 어르신들 자존심은 뭉개도 되나라는 비판도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돈 바치는 노상강도는 처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노상강도로 지칭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역시 흉악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